8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요? 해당 부장판사 검찰 소환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직 부장판사이자 사법농단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모 부장판사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기계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성실히 수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할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재판의 경우 2015년 2월 원 전 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정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정치권 예상 반응과 함께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시나리오별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따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득실을 따진 결론은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는 게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판결을 웬만하면 내리지 말자는 결론입니다. 해당 문건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신분으로 작성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업무라는 게 이게 하다가 보면 꼭 여기 딱 부러진 업무 외에도 약간 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정교조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결정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법원 제외 공간 파견을 언급하는 등 거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뒤에도 법관들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가 하면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을 열거하며 적은 문건 내용입니다. 정 부장판사의 최대한 노력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검찰이 현직 판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국정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2014년 9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정원법은 위반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고법 부장 승진을 앞둔 재판장의 지록유마 판결이라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판결 일주일 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요약하면 1심은 선거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른답니다. 대법원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201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 양승태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예상한 듯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원세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상당한 파장, BH 여권 극심한 곤경에 처함,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이런 내용입니다. 위기는 기회,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문건에 드러난 대법원의 인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법원은 쥐려 한 것일까요? 그렇게 양승태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기를 듭니다.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 판결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이 몇 년을 돌고 돌아 내린 결론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법원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수사 권력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면 뭔가 바로 중점 사업을 두고 추진하기 마련입니다. 경찰대 출신으로 첫 경찰 수장에 오른 민감용 경찰청장의 경우는 몰카가 그 대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몰카 범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 수사과와 수사과, 성폭력 대책과, 피해자 보호 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부단장은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았습니다. 통상 경찰청 수사국이 다른 국 업무에 수사 인력을 떼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사이버 안전국 업무에 수사과 인력을 떼준 걸 보면 이번 발표는 민감용 청장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불법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 게시나 판매, 교환 등 유포행위, 나아가 원본 재유포행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버 운영자들의 교사, 방조 행위 등도 다 중점 단속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몰카 유포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 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 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에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 주체는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 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된 범죄 수익 환수 등 필요하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 등 이른바 수사 에이스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 민감용 청장의 구상입니다. 월요일 오전이면 경찰청장과 주요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촬영부터 촬영물 게시, 유포, 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의 살인자,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사이버 성범죄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인하는 사이버 성폭력, 신임 경찰청장이 꼭 근절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화재 관련 오늘 첫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BMW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BMW 자동차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BMW 화재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MW 측의 그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그리고 또 결함 은폐에 대해서 진술할 거고요. 독일 쪽에 오고 간 메일이랑 그리고 EGR 부분 생산업체 쪽에 주고받은 메일에 대해서 좀 확보를 요청을 갖고 가겠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BMW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BMW가 결함을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부품의 결함을 발표 이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아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함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해온 만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말입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그거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도 도대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소송이란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고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BMW나 정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게 저희의 일단 1차적인 목표고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겐 합당한 손해배상을 나아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궁극적인 소송 목표입니다. 소송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또는 재발 방지, 비단 BMW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는 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차량 결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타는 BMW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소송이 본물을 이루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의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주도 사는 20살 고모 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20살 A씨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A씨의 알몸을 찍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자신의 성관계 장면 등 알몸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 씨와 헤어진 A씨는 우연히 고 씨의 아이디로 웹하드에 접속했다가 해당 사진 등을 발견하고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고 씨는 A씨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 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A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재판부 유죄 판단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홍대 미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진을 유출한 여성 모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페미니즘 사이트를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모양입니다.
누출된 사진이 여자였으면 징역 실형이 선고됐겠냐는 반발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로든 뭐든 동료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진 유출이든 결은 다르지만 전 여친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한 고 씨도 그렇고 인연이 끝났으면 그냥 다 놓아버리는 게 순리 아닌가 합니다. 새로 취임한 민감용 경찰청장이 몰카 범죄 강력 단속한다고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11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운동을 한 서대문 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허위 선생은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제10대 원장의 이호원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이 원장은 국제거래법 학회장,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법원이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8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